오늘 제가 내리 있는 이곳은 동도 채석장이라는 곳입니다. 보면은 옛날에 돌로 끼어서 채취를 했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 인공방파제도 보입니다. 이곳은 도보로도 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저 동도 빨간 등대가 있는 저 끝에 차를 세워두고 이렇게 걸어서 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뭐 걸어오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밑밥통을 울매고 이렇게 오기에는 조금 버겁지만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해무가 아침에 나올 때 자욱하게 이렇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감이 별로 안 좋다 하는 그런 안 좋은 예감을 갖고 나왔는데, 낚시를 지금 뭐 한 30분 정도 했지만은 아직 밑밥을 뿌리고 있지만은 잡어들이 이렇게 새카맣게 좀 피어 올라야 됩니다. 잡어들이 피어 오를 때 뱅에돔도 같이 피어 오르는데, 지금은 발 밑에도 이렇게 밑밥을 뿌려보면은 막 조그만한 자리돔이 새끼들만 이렇게 보이고 있고, 멀리 이렇게 내가 밑밥을 한 주걱 딱 때리면은 그 주위가 새카맣게 이렇게 물이 염색이 되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오늘은 지금 수온이 해무가 깃다는 것은 수온이 차다는 거죠. 온다습한 공기가 차가운 바닷물과 이렇게 만났을 때 생기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해무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미끼를 이렇게 걷어 들이보면은 막 찹찹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오늘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모르겠습니다. 좀 있으면 오후가 정오가 지나고 오후 물때에는 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낚시를 해봤지만은 별로 좋은 예감은 아닙니다. 보통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크릴을 넣지 않고 빵가루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부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크릴을 또 이렇게 한두 장씩 섞어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릴을 섞을 때 왜 크릴을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어서 뱅에돔 밑밥을 만드는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낚시 선배가 뱅에돔 밑밥은 이렇게 썰어서 넣으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썰어서 넣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광광 얼어있는 그것을 카트길로 이렇게 빗어내려면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좀 녹아 있는 그런 크릴로 가져와서 이렇게 배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얼은 크릴을 카타기로서 이렇게 빗어내듯이 이렇게 해야만 뱅에돔 낚시에서는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제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크릴 자체가 이렇게 원형 그대로 이렇게 녹습니다. 녹아 있는 크릴을 물 속에다가 이렇게 던지면은 내려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얼어 있는 사각 크릴 한 장을 물 위에다가 던지면은 절대로 가라앉지가 않죠. 가라앉지가 않지만은 녹아 있는 크릴은 물 속에다가 던져 넣으면 그냥 슥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렇듯이 원형 그대로의 크릴을 물 속에 던짐 넣으면은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려가는 속도가 원형 자체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흘러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우리가 빵가루 밑밥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은 좀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파우더를, 무게가 좀 덜한 그런 파우더를 사용하는 이유도 뱅에돔을 띄워서 낚기 위해서입니다. 밑밥 자체가 비중이 무거우면은 내려가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버리면은 뱅에돔은 이렇게 항상 올라오면서 먹이를 섭취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밑밥이 빠르게 수르륵 내려가 보면은 뱅에돔이 그 밑밥가에 동조를 시키면서 내려오는 그 미끼를 미처 발견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뱅에돔이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밑밥을 치면은 표층 가까이에, 수면 가까이에 이렇게 뱅에돔을 피어 올라서 오랫동안 뱅에돔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밑밥이 빵가루 같은 이런 부력이 적은 천천히 내려가는 부드러운 이런 밑밥을 사용해야만
천천히 밑밥이 이렇게 퍼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뱅에돔들이 수면에 부상을 해서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크릴도 이렇게 원형 그대로의 크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삐져서 아주 천천히 내려가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빵가루 미끼도 천천히 내려가기 위해서 밑밥을 그렇게 비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낚시를 시작하고 반가운 첫 입질이 들어옵니다. 무엇이냐 망상어가 뱅에돔인데 자, 첫 뱅에돔이 올라오는데 잔시알에 뱅에돔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차워 찹찹한 지금 한 30분 동안에는 잡어들도 뭐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밑밥을 계속 이렇게 뿌리다 보니 잡어들도 좀 피어오르는 느낌을 받으면서 크지는 않지만은 뱅에돔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바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꾸준하게 밑밥을 뿌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움츠리고 있던 고기들이 서서히 밑밥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밥에 현역이 되어 연속적으로 입질을 보여줍니다. 뱅에돔인데 또 씨알이 그렇게 큰 씨알은 아닙니다. 잔씨알밖에 뭐. 볼락이네. 야, 참. 미안하다. 내가 네 이름을 잘 못 부른 것다. 볼락을 가지고 뱅에돔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볼락입니다. 아, 크다. 청볼락이네요. 청볼락. 파란색의 빛이 나는 청볼락인데, 이런 청볼락은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일반 새카만 색을 띠는 볼락보다는 먹어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할 때는 밑밥이 날아가는 곳, 그리고 채비가 날아가는 곳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그 위에 딱 이렇게 채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아직 뭐 그런 기술은 제가 터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밥을 한 2주걱 정도 이렇게 던집니다. 2주걱 정도를 던져 놓고는 바람의 방향을 봐서 바람이 조금 부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던져서는 내가 채비를 밑밥이 떨어지는 쪽에 이렇게 끌어당겨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야 바람이 불어도 밑밥 딱 던지고 채비 딱 던지면 그 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딱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아직 그런 낚시를 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에 적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껴봅니다. 자, 뱅에돔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묵직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던지니까 입질이 들어오네. 역시 괜찮은 씨알입니다. 괜찮은 씨알인데 떴다. 야, 시원하네.
고기 한 마리 놓쳐버렸다고 되게 뭐라네. 에이. 지금부터는 한 6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병해돔 시즌입니다. 그때는 밑밥을 치면은 대부분 피어오르는 그런 병해돔을 낚아냅니다. 피어오르는 병해돔을 낚을 때는 이런 좀 무게가 있는 이런 찌를 선택을 해서 던져서 낚시를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목줄을 좀 짧게 해서 낚시를 하면은 피어오르는 병해돔을 마음대로 이렇게 낚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좀 초보다 아니면은 좀 더 마리수의 병해돔을 내가 빠른 캐치를 해야 되겠다. 입질을 빨리 좀 더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형의 목줄지를 사용해서 많이 낚시를 합니다. 하는데 이 목줄지를 사용을 할 때도 목줄지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목줄지로서 내가 채비를 던지지를 못하니까 이런 던질지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고는 던질지의 역할은 입질을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죠. 순전히 던지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질 파악은 목줄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챔질을 하는 것이 목줄지이기 때문에 던질지의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좀 더 목줄지를 사용할 때도 조금 더 예민하게 내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직립형의 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기울지를 사용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기울지 같은 경우에는 원줄이 이렇게 쑥 빠져나옵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평에서 이렇게 목줄지가 꼽혀 있습니다. 꼽혀 있기 때문에 당겼을 때 아무런 지에 대한 거부 반응은 전혀 느끼지를 않고 목줄지가 그냥 쫙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은 이런 직립형질을 사용을 했을 때는 논줄이 이렇게 들어오고 끊깁니다. 끊기고 밑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꺾여 내려갑니다. 꺾여 내려가서는 두 번 꺾인 상태에서 목줄지가 이렇게 있다가 당기면은 지에 대한 거부 반응도 조금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이런 던질지를 장착을 해서 발포지라든지 아니면은 목줄지라든지 이런 예민한 지를 선택을 해서 지금부터는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마리수에서 확실한 보장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병해돔 낚시를 하면서 막대지로서 병해돔 낚는 법, 그리고 또 제로지로서 병해돔 낚는 법, 투제로지로서 병해돔 낚는 법, 그리고 또 목줄지로서 병해돔 낚는 법, 이런 여러 가지의 낚시 방법을 설명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 낚는다고 해서 그대로 꼭 굳이 흉내를 낼 필요는 절대로 없지요. 제가 낚시하는 것도 일종의 요렇게도 낚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할 뿐이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낚시를 해보고 그 상황에 맞는 오늘은 병해돔이 피니까 나는 오늘 어떤 채비를 꾸려야 되겠다, 그리고 병해돔이 피지 않으니까 나는 오늘 좀 투제로 질러서 좀 멀리 던져서 바닥을 이렇게 표면부터 시작해서 좀 깊은 곳까지 이렇게 내리면서 낚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줄의 길이도 좀 더 길게 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은 목줄의 길이를 좀 더 짧게 해서 하면은 좋겠다 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뿐입니다. 요즘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낚시 방송을 보면서 저대로 하는 것이 맞는 갑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나왔을 때 이 상황에 맞는 채비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송일 뿐입니다. 그래서 막대지로서 굳이 병해돔을 낚대해서 굳이 막대지로서도 낚을 수는 있겠지만은 상황에 맞는 그런 때 내가 막대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또 투제로지라든지 그리고 또 목줄지를 길게 해서 내가 낚시를 하는 것도 그 상황, 그 포인트에 맞는 그러한 채비를 내가 낚시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목줄을 짧게, 아니면 목줄을 길게, 아니면은 투제로지, 아니면은 목줄지, 이런 식으로 내가 순간순간 변하는 바다에 맞는 그런 채비를 꾸려서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낚시 기법이란 참고만 할 뿐이지 정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왔어.
처음 할 때 감았구나. 모래 감으니까 무슨 당기는지. 우와, 와, 힘 좋다. 씨알도 좋네. 평균 씨알이. 우와, 우와, 씨알 좋다. 살이 통통하게 쪘네. 이거는 이 빵이라고 합니다. 폭이 좀 굉장히 크면서 살이 통통하게 진 뱅에돔입니다. 보고 보고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특히 여름철에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고가 막 계속 줄로 이렇게 씹어 놓는데요. 낚시를 하면서도 항상 목줄 점검은 낚시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씹어 놓았을 때는 조금 큰 고기가 물어서 당기면은 그냥 막 힘없이 그냥 툭 끊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경우는 챔질을 딱 했는데 원줄이 탁 터져가 채비가 그냥 채비 통째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죠. 특히 그 보고가 잘 이렇게 씹어 놓는 원줄은 원줄의 색상입니다. 원줄의 색상을 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흰색 원줄입니다. 흰색 원줄을 사용을 했을 때 보고들이 이렇게 덤비면서 줄로 이렇게 딱 씹어서 채비를 하는 순간에 뭐 채비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막 되도록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흰색 줄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또 볼락 같다. 입질을 할 때 볼락 같은 경우에는 막 퍽 하면서 당깁니다. 당기는데 이번에도 입질이 퍽 하는 거 보니까 볼락이죠. 뱅에돔은 사부작이 당기고 볼락은 우악스럽게 퍽 한다. 무엇이냐? 볼락밭이네, 볼락밭이야. 생각한 대로 낚시가 되지 않자 채비를 교체하여 다시 낚시를 해봅니다. 오늘 오후 일기예보상으로 오후에 바람이 좀 잡혔습니다 하는데 많이나 다를까 오후가 2시간 넘어가면서 지금 바람이 터져버렸습니다. 바람이 터지다 보니 그리고 또 같이 설물도 진행이 되다 보니 지금 조금 위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위에서는 도저히 낚시가 불가능합니다. 원줄이 바람이 날리기 때문에 조금 밑에 내려와서 낚시를 하지만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입질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채비를 바꿨습니다. 투제로지로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제로지에 지서리 봉돌 하나를 물려서 서서히 좀 가라앉히면서 하는 그런 낚시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제로지는 물속에 채비가 정렬이 되면서 이렇게 서서히 잠겨 들어가는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그런 채비법입니다. 그래서 투제로지로 바꿔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제로지로서 낚시를 해봅니다. 지금 바람이 오후 들어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터지다 보니 도저히 제로지로서는 내 채비가 밑밥 따로 그리고 또 채비 따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투제로지로서 지금은 채비를 바꿔서 낚시를 하는데요. 투제로지 같은 경우에는 민물에서는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민물에서는 가라앉고
바닷물 해수에서는 이렇게 잠방잠방하게 떠가 있는 그런 찌를 우리가 투제로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잡어가 한 마리 올라오는데 보고입니다. 역시 보고가 오늘은 주인공이구나. 우리가 흔히 제로찌라고 이야기하는 제로찌는 많은 분들이 또 제로찌 같은 경우에는 불역이 없는 그런 찌를 제로찌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로찌는 한 0.25g 정도의 잔존 불역이 있는 것을 제로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제로란 것은 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죠. 생각하는 그런 제로찌는 투제로찌가 어떻게 보면은 제로찌의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찌입니다. 그래서 투제로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마음에 맞는 그런 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투제로찌는 채비를 던져놓고 바늘과 뽕돌이 채비가 정렬이 되면서 서서히 이렇게 물속으로 내려갈 때 그때 찌도 같이 서서히 이렇게 잠수를 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찌가 투제로찌에서 가장 좋은 찌인데요. 투제로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긴꼬리 병해돔 낚시를 할 때나 그리고 이렇게 또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 때 표층에서부터 바닥층 가까이를 이렇게 노려보고 싶다 했을 때 이런 투제로찌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면은 효과를 많이 봅니다. 오늘 낚시는 일찍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할 때는 도저히 무리가 옵니다. 갈 길도 멉니다. 그나마 올 때는 가뿐한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왔지만은 저기까지 지금 갈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채비를 꾸려서 지금 서서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